안녕하십니까. 한국사 한쌤입니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중급 29회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해설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자, 우리 29회 중급의 어떤 난이도 평가를 간단하게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어땠다? 네, 쉬웠습니다. 네, 어렵진 않았습니다. 물론 50문제 전부가 다 쉬운 건 아니었어요. 한 서너 문제 정도는 조금 여러분들이 까다롭게 느끼시는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게 까다롭게 느끼는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씩 좀 심층적으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뭐 정답만 딱딱 집어주는 그런 강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오답들도 있지만요. 그 오답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는 자, 그런 매력적인 오답들이 있습니다. 그런 매력적인 오답들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어떻기 때문에 헷갈리셨는지 그런 것도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하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는 반드시 여러분들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체크를 하시고 가셔야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를 보기 전에요. 물론 지도가 나와 있지만 키워드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 키워드들을 정확하게 찾아내셔야 된다는 걸. 자, 보겠습니다. 자,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은 땡땡땡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군이 있는 곳입니다. 자, 무덤군이라고 나왔네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권력을 가졌다라는 거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장의 출현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 무덤군은 유네스코에 등재됐다. 뭐 유네스코에 등재됐다. 이런 것들 잘 모르셔도요. 자, 여러분들 권력 나왔고요. 군장의 출현 나왔고요. 무덤군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찾아내실 수가 있어야 돼요. 게다가 이제 지역이 강화, 고창, 화순이라고 하십니다. 자, 뭡니까? 바로 고인돌을 얘기하는 거죠. 고인돌. 그렇죠? 고인돌은 어느 시대입니까? 바로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무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이제 청동기 시대에 대한 생활 모습을 여러분들 보기에서 찾아내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쉬운 문제죠. 1점짜리입니다. 1점짜리. 자, 보겠습니다. 1번. 우경이 널리 보급되었다. 자, 우경은요, 서로 이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자, 문헌상으로 우경은 언제 시작됐다? 신라 지증왕 때, 바로 6세기 초입니다. 신라 지증왕 때 시작되었다라고 문헌상에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철기 시대 이후에 우경이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아니고요. 2번, 거친무늬 거울을 제작하였다. 자, 거친무늬 거울 나왔습니다. 자, 청동기 시대에 그런 많은 유물들은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청동기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유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친무늬 거울, 바로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친무늬 거울이 있고 또 잔무늬 거울이 있어요. 잔무늬 거울은 언제죠? 예, 바로 잔무늬 거울 철기 시대로 가야겠죠. 초기 철기 시대. 자, 3번. 자,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 살았다. 이거 언제입니까? 바로 구석기 시대입니다. 구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알고 계시죠? 실을 뽑기 위해 가락바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자, 드디어 이제 원시 수공업이 시작되었다. 가락바퀴 뼈바늘 나옵니다. 이거 언제입니까? 바로 신석기 시대죠. 신석기 시대. 자, 그 다음에 5번 토기를 사용하여 식량을 저장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나왔어요. 역시 이것도 신석기 시대입니다. 자, 토기. 신석기 시대 대표적인 토기라고 한다면 빗살무늬 토기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죠? 하지만 토기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이름 민무늬 토기라고 나와 있어요. 이름 민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가 대표적인 토기이긴 하지만 또 이름 민무늬 토기도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지문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나라인지를 찾아내셔야 되는데 어렵지 않아요. 뭡니까? 환인 나옵니다. 환웅 나오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가 나옵니까? 웅녀가 나와요. 신단수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당군 안검이 나왔어요. 자, 몇 가지 키워드 딱딱딱딱딱 보면은 뭐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고조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조선에 대한 내용. 이 고조선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기에서 골라내시면 되는 문제예요. 어렵지 않죠? 예. 중급 시험은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정확하게 포인트만 찾아서 여러분들 딱 찍어내시면은 정답이 바로 보입니다. 자, 고조선에 대한 것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부왕, 준왕 등의 왕이 있었다. 정답이 바로 1번에 나왔습니다. 고조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은요. 시기를 두 시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 쫙 제가 긋겠습니다. 자, 이걸 기점으로 해서 언제입니까? 기원전 189년이에요. 예, 이걸 기점으로 해서 앞에 고조선을 뭐라고 하나? 단군조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단군조선. 그리고 뒤에 거를 이제 위만조선, 아래다 쓰겠습니다. 위만조선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단군조선 시기 봤죠? 단군조선 이후에 이제 결국 나중에 준왕이 위만에게 결국 쫓겨나죠. 그
자의 위치에서 이제 내려가게 되고 이제 아래쪽으로 한반도의 남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요 시기로 나눌 수 있다는 거. 그 중에서 이제 부왕이라든가 준왕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언제입니까? 기원전 3세기쯤입니다. 3세기. 자, 이 기원전 3세기쯤에 어떤 그 모습, 고조선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시기에는 이제 중국에 있던 연이란 나라가 있습니다. 연나라. 연나라와 대립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지만 부왕이라든가 부왕, 준왕 등이 이제 있는 걸 봤을 때 이제 군왕의 이제 왕위 세습, 왕의 세습이 이제 이루어졌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상, 대부 등의 관직이 있었다라는 거. 상, 대부 등의 관직이 있었다라는 거. 요 정도 그 당군조선 시기의 어떤 특징들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요 정도 체크를 꼭 해두시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2번 청군이 관장하는 소도가 있었다. 이거 어느 나라입니까? 어느 나라? 네, 사만입니다. 3번 전성기 해동성국입니다. 해동성국 했던 나라의 자 성스러운 국가다라고 했었던 친구가 있었던 나라 발해죠. 발해 중에서 어느 왕이었습니까? 발해 선왕 때입니다. 발해 선왕 때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4번 화백회의에서 중대한 일을 결정했다. 이거는 언제입니까? 바로 신라입니다. 신라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화백회의 만장일치제 여러분 신라 알고 계시죠? 가족이 죽으면 뼈를 추려 가족 공동 무덤에 안차였다. 자, 요걸 뭐라고 합니까? 골장제라는 표현을 써요. 골장제. 이거 어느 나라입니까? 옥저입니다. 옥저. 자, 옥저.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3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어떤 나라냐? 이거 바로 이제 철기 시대 여러 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골라내는 문제인데 요거 아주 그냥 중급에서 단골로 나오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쉽습니다. 특산물 딱 나왔네요. 당궁, 짧은 화살, 과하마, 과실나무 아래로 지나가는 말, 작은 말이죠. 그 다음에 반어피, 바다표범, 가죽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특산물로 가지고 있었다. 그다음 풍습을 보시면은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소나 말로 배상하게 한다. 이거 책화라고 합니다. 책화.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책상이 하나였을 때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짝꿍이 이제 선을 딱 그쳐. 야, 너 이 선 넘어오면은 이거 넘어오는 그 물건 내 거야. 그거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책화입니다. 생활권을 침범하면 소나 말로 배상하는 거. 요게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동해에 대한 얘기예요. 동해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 보기에서 찾아내시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낙랑강 외에 철을 수출하였다. 자, 이거 뭡니까? 사만 중에서 자, 철 하면 여러분들 딱 떠올리시는 나라 있어야 돼요. 변한이죠, 변한. 변한 지역이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떤 나라가 또 세워집니까? 바로 가야가 세워지죠. 가야도 역시 철의 국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변한입니다. 자, 2번 무천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가 열렸다. 자, 무천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이게 동해예요.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예. 자, 3번 혼인 풍습으로서 서옥제. 우리가 이제 대릴사위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릴사위제. 똑같은 건 아닌데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서옥제. 이거 어느 나라입니까? 고구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고구려. 4번 신지, 읍차, 불에 이런 지배자가 있었다. 이거 역시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사만입니다. 사만. 자, 그리고 여러 가들이 사출도를 나누어 다스렸다. 이거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부여가 되겠죠. 부여. 자, 그래서 정답은 역시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2번입니다. 4번 밑줄군 이불상으로 옳은 것은 자, 친구야 안녕 하면서 박물관에 갔습니다. 상국의 불상 특별전을 보고 왔다는데 국보 83호랍니다. 자, 정확히 몰라요. 국보 83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불상은 자, 여기에 핵심 키워드가 어떤 거냐면 바로 고류사의 목조, 미륵, 방가사유상과 재료만 다르고 형태가 매우 비슷한 일본의 전판의 삼국문화의 불교 문화를 잘 보여준다고 해. 이게 핵심이에요. 네, 이게 핵심입니다. 미소를 머금듯 다 미소를 머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핵심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뭡니까? 고리사의 목조, 미륵, 보살, 반가사유상. 여러분 반가사유상이 뭔지 아시죠? 모릅니까? 설명해 드릴까요? 자, 반가사유상의 제 자세를 보세요. 반가자를 틉니다.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사유가 뭡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반가사유상, 반가자를 틀고 사유한다, 생각한다. 이런 상입니다. 이런 불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한 부분들. 이것만 여러분들 이 뜻만 안다면 여기서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2번이 되겠죠, 2번. 2번이 뭡니까? 자, 신라의 바로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이에요. 자,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 이게 국보 83호입니다. 예,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예, 2번. 여러분들 요거만 딱 알아내시면은 충분히 2번을 찾아내실 수가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1번도 한번 볼까요? 1번 같은 게 뭐냐면 영가 7년명 금동 열애 입상.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요것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불상이에요. 고구려 불상. 연가 7년명이라고 하는 걸 봤을 때 뒤에 어떤 그 제작 연도, 불상의 제작 연도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제작 연도를 알 수가 있다. 바로 고구려 불상이 되겠죠. 한반도에 있는 고구려 불상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면 3번은 뭐냐면요. 부석사 아시죠? 부석사, 무량수전. 예, 베를린 기둥에 기대서서. 자, 부석사 무량수전에 있는 소조 아미타 열의 좌상이에요. 예, 소조 아미타 열의 좌상. 자, 이거는 이제 어느 시대입니까? 고려 시대입니다. 고려 시대. 고구려가 아니고 고려 시대입니다. 자, 신라 양식, 신라의 불상 양식을 계승했다. 대표적인 어떤 불상이라고 보시면, 고려 시대 대표적인 불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이게 잘 나온 게 아니에요. 잘 나오는 거 아닌데 어디에 있는 거냐? 바로 천원에 있는 거야. 천원에 있는 도피안사 철조 비로자나불 여러 그 부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철조 비로자나불 좌상입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신라 하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자, 신라 하대 선종의 어떤 유행과 관련이 있다. 선종의 유행과 관련이 있다. 요렇게 좀 알아두시면 돼요. 선종의 유행과 관련이 있다. 요거 딱 찾아내시면 되겠고요. 5번은 우리가 지금 많이 봤죠. 그렇죠? 석굴암 본존불이 되겠죠. 통일신라가 어떤 불상의 어떤 그런 최고의 경지, 과학적 설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또 불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석굴암 본존불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정답은 2번이라 했지만 나머지 것도 제가 설명해 드린 부분들 한번 하나하나씩 좀 체크를 좀 해두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다음 시험을 또 준비할 때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5번 가겠습니다. 다음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딱 보니까요. 이거 딱 자주 나오는 겁니다. 뭡니까? 호우명 그릇이요. 호우명 그릇. 자, 이 호우명 그릇인데, 이 호우명 그릇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호우명 그릇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다면 쉽게 풀이하실 수 있는 문제예요. 자, 호우명 그릇, 이 뒤에 있는 글귀를 한번 보시면요. 이 뒤에 무슨 글귀가 있냐? 을묘년 국강상, 광개토 지호 태왕 호우 10입니다. 호우 10이라고 적혀 있어요. 자, 광개토 지호 태왕이라는 거를 봤을 때, 당시에 어떤 그 신라와 고구려 간의 어떤 그런 관계가 분명히 정치적 관계든지 무슨 관계가 있었을 거라고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당시에 이제 이 시기를 어느 정도 추정을 해보면은 그 5세기 초죠. 자, 5세기 초쯤에 이제 고구려가 신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정 간섭을 했고 이제 문물을 전파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호우명 그릇 딱 나오면 뭡니까? 바로 고구려와 신라의 어떤 관계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바로 1번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1번.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죠. 자, 그럼 2번, 3번, 4번, 5번도 하나하나씩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에 전래된 서양 문화에 대해 살펴본다. 뭐 서양 문화에 대해 살펴본다 하면 신라에 전파된 서양 문화 뭐 어떤 게 있냐? 대표적으로 이제 유물들 찾아보면 황남대총이에요. 신라 황남대총.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황남대총에 이제 유리병 같은 게 있고요. 뭐 괴릉 같은데 괴릉에 이제 무인석인데 이 무인석 얼굴이 이제 약간 서역 사람의 어떤 그런 어떤 얼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서양 문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3번. 백제 건국 세력과 고구려의 관계를 파악한다.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문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백제 건국 세력과 고구려의 관계. 요거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 석촌동의 백제 고분. 예, 백제 고분. 요거를 여러분들이 그림하고 사진하고 같이 또 비교를 하셔야 돼요. 사진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석촌동 고분, 예, 돌무지 무덤 양식이거든요. 예, 롯데월드 가보면은 이제 뭐 자이로 드롭 이런 거 탈 때 이제 이런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요거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고요. 4번, 백제가 일본이 전파한 불교 문화에 대해서 조사한다. 자, 백제가 일본이 전파한 불교 문화 어떤 게 있습니까? 뭐 놀이사치기, 그렇죠? 놀이사치기 이제 불교를 전파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 백제 가람 양식. 여러분들 가람 양식이라고 한다면 뭐냐면요. 이게 이제 사찰 배치 양식이에요. 예, 사찰을 어떤 식으로 배치할 것인가 그런 것들인데 이제 백제 가람 양식이 또 일본에 전파되기도 했다라는 거죠. 자, 5번.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무덤 양식에 대해 알아본다.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무덤 양식, 백제 무덤 양식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무령왕릉이 있어요. 무령왕릉. 이런 것들 여러분들 찾아내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좀 생소한 자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키워드만 찾으면 됩니다. 키워드. 자, 첫 번째, 두 번째 키워드가 딱 나와 있어요. 매소성, 기벌포. 예, 이거 두 개만 여러분들 알고 계신다면 이거 문제 아주 쉽게 풀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료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일단 머리부터 지끈지끈 하고 계시는데 키워드 찾아내시죠. 매소성 있습니다. 기벌포 있습니다. 자, 그럼 무슨 뭡니까? 나당 전쟁이죠. 나당 전쟁. 그쵸? 매소성 기벌포 전투, 나당 전쟁. 자, 나당 전쟁. 자, 나당 연합군이 결국은 결성이 되어서 이제 백제 멸망시키고 고구려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당나라가 이제 한반도 지배에 대한 야욕을 부리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고구려에는 안동도호부, 백제는 웅진도독부, 신라에도 계림도독부를 설치하면서 한반도 전체를 먹으려고 하니까 이때 신라가 당나라 이거 낌새가 이상한데? 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당나라와 이제 연합군의 연합 상태를 풀고 이제 전쟁을 치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거기에서 대표적인 전투가 매소성과 기벌포 전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전쟁에 대한 설명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을지문덕 장군이 활약하였다. 자, 을지문덕 장군 하면 고구려 장군입니다. 자, 어느 나라와 싸웠습니까? 바로 수나라와 싸웠어요. 수나라. 그쵸? 수나라와 싸웠죠. 수문제 쳐들어왔죠. 수양제 113만 대군 쳐들어왔죠. 그러다가 이제 이것도 안 되니까 이제 우중문, 당시 수나라 장수였던 우중문을 보내가지고 30만 별동대를 보냅니다. 이때 을지문덕 장군이 어디에서? 바로 살수, 지금의 청천강 유역에서. 쌀수가 아닙니다. 살수입니다. 살수대처. 그러면서 99%를 전멸시켰던 그 대표적인 전투가 바로 살수대첩이 되겠죠. 우리의 히어로, 우리의 영웅입니다. 자, 고구려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되었다. 이거는 이제 역시 누구와 전쟁입니까? 고구려와 수나라 간의 전쟁. 수문제가 쳐들어오기 전에 수나라가 이제 중국을 통일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고구려가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고 싶었는지 먼저 요서 지방을 먼저 선제 공격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백제 성왕이 관산성에서 전사하였다. 이거는 이제 누구랑 싸운 겁니까? 예, 신라 진흥왕이랑 싸웠었죠. 신라 진흥왕이랑. 신라 진흥왕이 나제 동맹을 통해서 이제 백제와 함께 한강 유역을 같이 이제 차지했는데 이때 이제 신라 진흥왕이 배신했죠. 배신하면서 이제 한강 유역을 홀라당 자기가 다 먹어버리니까 이때 뿔난 성왕이 이제 어디로 찾아갑니까? 신라로 찾아가서 전쟁을 벌이다가 이제 결국 전사하게 되는 자, 그 모습입니다. 4번 당 세력이 대동강 이남에서 축출되었다. 그쵸? 이 전쟁에서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신라가 승리를 했죠. 그러면서 신라가 대동강 이남에서 축출. 네. 완전히 떠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5번. 고구려 당 사이에 일어난 전쟁이었다. 고구려 당 사이에 일어난 대표적인 전쟁 하면 여러분 딱 떠올리시는 게 뭡니까? 안시성 전투. 안시성 전투만 여러분들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가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이뤄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이라고 나왔습니다. 신라의 발전을 이끈 왕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어떤 건지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국호를 신라로 정했답니다. 우상국을 복속시켰답니다. 어느 왕입니까? 지중왕이죠. 네, 요건 정확한 지식을 여러분께 묻고 있는 거예요. 지중왕. 자, 두 번째, 한강유역을 차지했다라고 나왔습니다. 대가야 병합했답니다. 자, 대가야 병합. 진흥왕이죠. 네, 각 왕의 업적들은 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율령반포, 그 다음에 율령이란 법이죠. 그쵸? 그 다음에 불교공인. 자, 2차 돈의 순기를 통해 한 불교공인. 자, 어느 왕입니까? 법흥왕입니다. 법흥왕. 법흥왕. 여러분들 요거 순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6세기에 이제 신라의 어떤 전성기가 이제 쭉 이어지는 그 시기의 모습을 여러분들 알고 있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묻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주왕이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법흥왕, 그 다음에 진흥왕 3번. 자, 그래서 정답은 뭡니까? 바로 가다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자, 이렇게 쉽게 풀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8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니까 유물이 이제 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석등이 있네요. 자, 뭔가 웅장한 느낌이죠. 예, 이제 용마루 이거 치미 같은 경우는요 뭐냐면 용마루 끝에 있는 그 장식 기와를 얘기합니까? 장식 기와. 멋있게 이렇게 딱 좀 뭔가 좀 약간 그래도 이제 뭐 좀 우람한 어떤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 치미가 있고요. 자, 이 유물들은 자, 뭐입니까? 고구려 계승의식을 가졌답니다. 고구려 계승의식. 자, 유물 딱 보이고요. 이 유물들이 고구려 계승의식을 가진 나라의 문화유산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어느 나라입니까? 예, 딱 나와야 돼요. 예. 예, 척하면 척 나와야죠. 발해입니다, 발해. 발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니까 4개는 발해에 대한 내용이고 하나가 아니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딱 보면 발해가 아닌 거 찾아내면 되는 문제예요. 네.
인한 등의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였다. 자, 인한, 그 다음에 대흥 나옵니다. 인한 같은 경우는 이제 무왕 때의 대표적인 연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흥 같은 경우는 이제 문왕 때의 대표적인 이제 연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연호는 이제 중국과의 어떤 대등함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연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대조영이 동부산 근처에서 건국하였다.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예. 3번 중앙정치 조직으로 삼성육부를 두었다. 자, 삼성육부, 자,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삼성육부를 만듭니다만은 약간의 어떤 독자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약간 명칭에 있어서도 유교적인 명칭을 사용했다라는 게 이제 당나라의 삼성육부와 조금은 차별화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4번 국방력 강화를 위해 오군영을 설치했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군영, 발해 같은 경우는 이제 군사 조직을 한다면 10위가 되겠어요. 10위. 예, 10위가 있거든요. 10위. 오군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느 시대의 이 군사 조직입니까? 바로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전기도 아니고요. 조선 후기의 군사 조직이 되겠죠. 훈련도감,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그 다음에 마지막 금유원까지 이렇게 설치됐는데 요건 조선 후기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죠. 아닌 것이니까. 자, 5번 전국을 5경, 15급, 62주로 나누어 다스렸다. 지방제도 정비입니다. 이것도 지방제도 정비 언제 했을까요? 바로 이제 발해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선왕 때 이런 어떤 지방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지도와 같은 형세를 이룬 백제에 대한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아, 지도 딱 나왔네요. 예. 여기서 이제 물론 고구려가 영토가 항상 넓죠. 하지만 자, 백제가 좀 뭔가 영토가 좀 많이 넓어졌네요. 그렇죠? 백제가 한강 유역을 벗어나서 전라도, 충청도를 완전히 구워 삶았고요. 그다음에 어디까지 갔습니까? 황해도까지 진출했습니다. 자, 딱 보면은 언제 어느 시대? 바로 백제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근초고왕이라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근초고왕이죠. 근초고왕. 예. 근초고왕, 예, 4세기 이제 후반 쪽에 있는 근초고왕의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백제의 전성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초고왕 하면은 여러분들 몇 가지 좀 그 업적들을 좀 떠올리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뭡니까? 자, 영토확장이 있죠. 물론 영토확장 기본적이고 전성기니까요. 두 번째가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합니다. 평양성. 자,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해서 당시에 고구려 왕이었던 누구를? 고국 원왕을 전사시킵니다. 고국 원왕이 전사하게 되죠. 자, 두 번째, 해외까지 이제 그 영토의 확장을 모색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요서지방. 요서라고 한다면 어디냐면요. 여기 이제 랴호호강이라 이제 우리 한자어로 이제 요하강이거든요. 요 요하강을 기점으로 해서 요쪽을 요동, 요쪽을 요서라고 합니다. 서쪽이니까, 동서니까요. 요동, 요서. 바로 이 요서 지방과 그다음에 산둥 지방과 그다음에 여기 일본의 규슈 지방에 예, 진출하게 되죠. 네. 요서, 산둥, 규슈 진출. 예, 뭐 이런 어떤 업적들이 있고요. 뭐 세 번째 하면 부자상속이 있고요. 부자상속. 그리고 잘 나갈 때 뭘 씁니까? 역사서를 남기죠. 네, 역사서. 자, 공으로 하여금 서기를, 그렇죠? 역사서, 서기를 편찬한다. 뭐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예, 중급에서는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 근초광에 대한 내용들 보기에서 찾아내시면 됩니다. 국호를 남부여로 바꿨다? 자,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면서 수도를 웅진에서 사비로 옮겼다. 어느 왕입니까? 성왕이에요. 백제 성왕입니다. 두 번째, 수도를 한성에서 웅진으로 옮겼다. 자, 한성. 우리가 이제 백제하면 한성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웅진 시대가 있고, 마지막 이제 사비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자, 한성에서 웅진으로 옮긴 거는 이제 누구의 공격이었습니까?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으로 결국 한강 유역을 잃고 지금의 이제 공주였던 웅진으로 이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이거 언제였냐면요, 문주왕 때입니다. 아버지 계로왕이 아주 괴로워하면서 죽었죠. 하면서 아들 문주가 웅진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자, 3번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국 원왕을 전사시켰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개백이 결사대가 황산벌에서 신라군과 맞서 싸웠다. 그쵸? 이제 나당 연합군에 맞서서 이제 개백이 마지막까지 이제 이런 어떤 싸움을 벌여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거 어느 왕 때입니까? 백제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의자왕 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5번 신라와 혼인동맹을 맺어 고구려의 남진 정책에 대항하였다. 신라와 혼인동맹을 맺었던 왕 뭡니까? 동성왕입니다. 동성왕. 동성왕이 원래 이제
고구려가 이제 남진 정책을 펼치면서 신라와 백제가 나제 동맹을 맺습니다. 이렇게 나제 동맹을 맺고 난 후에 좀 더 그 결속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이제 동성왕 때 신라에 있는 소지왕과 이제 나제 혼인 동맹, 그렇죠. 더 나아가는 거죠. 나제 동맹에 더 이제 깊숙이 더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끈끈해지는 어떤 그런 모습이죠. 자, 이건 동성왕 때. 그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지도에 표시된 가를 설치한 목적으로 적절한 것은? 자, 어렵지 않습니다. 요게 가입니다. 금강경, 남원경, 서원경, 중원경, 북원경. 자,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는 이제 수도 지금 금성이죠, 금성. 금성이라고 하면 지금의 경주가 되겠습니다. 경주. 예. 바로 이 금성 주변이 아니고 금성이 있지만 이제 이런 어떤 5개 작은 서울을 만듭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오소경이라고 해요. 오소경. 자, 이 오소경. 자, 분명히 신라는 이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통일을 하면서 영토가 넓어졌죠. 넓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너무 근데 금성은 여전히 이제 수도로 남아 있는데 땅덩어리 넓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오소경을 설치함으로써 이제 약간의 어떤 그런 수도의 무엇을? 자, 그 수도가 금성이니까 수도의 어떤 편제성을 보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죠. 이걸 보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방의 균형적 발전, 균형적 발전. 이런 것들을 또 모색해 나간다라는 입장에서 이런 오소경을 설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에 맞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 뭐 정확히 5번이 나오죠. 동남쪽에 치우친 수도의 지리적 한계를 보완한다. 제가 앞에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5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지방수령 보좌와 향리를 감독한다. 지방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독한다. 이거 어디서? 지방에 있는 요향소에서 했던 입니다. 유향소. 이런 것도 좀 적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외국과의 활발한 무역 활동을 촉진했다. 이거는 그렇죠? 이건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3번.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속현을 관리한다. 자, 고려 시대. 우리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는 각 지역마다 지방 곳곳에 이제 지방관들이 파견이 됩니다만은 고려 시대에는 그런 어떤 중앙 집권의 어떤 그런 모습이 확실히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강력한 중앙 집권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을 관리하는 건요, 그 지역에 있었던 향리들이 주로 담당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향리들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은 그저 지방관을 보호자하는 그 보호자하는 역할에 그 역할이 그치고 있는 거, 그렇게 이제 향리의 역할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시대 와서는요. 4번. 국가가 필요로 하는 특정 수공업품을 제작한다. 이것도 역시 고려시대 소민들입니다. 우리 향소부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향소부곡. 향부곡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뭐 곡식들을 생산했다고 한다면 소민들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수공업품을 제작해서 이제 국가에 납품하는 그런 어떤 지역 사람들이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